지난 4월이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될 텐데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 이후에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최근 음주운전 실태 좀 짚어주시죠. 네, 음주운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2019년도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5,000건 정도였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2020년도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2020년도에서는 17,000여 건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은 14,000건으로 줄었다가 작년 2022년 15,000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검경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이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요? 네, 이 음주운전 자체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 또 이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 행위에 제공되는 물품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자체에 대해서 몰수를 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음주운전 못하도록 하다는 취지로 이러한 몰수형을 선고하겠다는 것인데 사고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상습자에 대해서는 몰수형,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사기관, 경찰에서는 몰수를 하기 위해서 압수를 하고 차량을 예. 검찰은 몰수를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는 몰수 재판을 선고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 음주운전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몰수형을 취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면 이 즉시 차량이 압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음주운전을 몇 번 하면 압수 뭐 이런 네네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기준을 발표했는데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수 부상자가 발생된 거거나 아니면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몰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내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3회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고 검찰이 몰수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몰수형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결국 5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뭐 중상의 사고를 냈거나 5년 내 음주운전 뭐 3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에 몰수를 한다는 방침인데 네. 자, 형량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구속 수사도 사실 음주운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범률도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를 본다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도록 만들었고 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람이 다치면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에서 3천만 원 벌금형,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3년에서 30년의 징역형에 차도록 중대 범죄 행위로 정하고 있고 법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윤창호법 취지대로 실제 판결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데요. 보통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단순 사망 사건 기본 유형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2년형에 불과하고 만취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사망케 한다 하더라도 기본 유형을 보면 2년에서 5년형에 불과합니다. 결국 윤창호법의 실제 법에 정해진 취지를 형을 선고할 때 많이 못 따라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경각심도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재범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음주운전 재범 시 뭐 차량 압수나 몰수 조치가 네. 좀 재범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그러면 다시 구입할 수도 있고 빌려 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입법자들은 윤창호법을 만들었지만 법원에서 실제 처벌을 그렇게 강하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몰수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음주운전 자체가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라는 부분은 뭐 금전을 떠나가지고
일반인들이나 그 음주운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예. 자, 음주운전 못지않게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상당히 문제인데 네. 특히나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에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이루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처벌이 나왔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예. 1심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한번 본다면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가 있었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개월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해서 단독 사고를 발생시킨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는 초범이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 구형을 하겠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 판결 하나만 본다면 이 형량 자체가 높으냐 낮으냐 따진다면 통상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음주운전에 대한 그 시그널을 좀 엄하게 줘야 되는데 그다지 엄하게 주지 못합니다. 예. 초범이고 대부분 단순 음주운전은 벌금형 선고하고 또 했다, 재범이다 하더라도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선고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한 경우에 한해서나 정말로 심각하다. 그러는 경우에나 실형 선고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왜 실형 선고 안 했느냐 이렇게 몰아갈 부분은 아니지만 예.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못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네. 자, 검찰이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 지난 4월이었죠. 안타깝게 숨졌던 고 배승아 양 사고가 있는데 네. 자, 전 국민의 공분을 샀었는데 지난달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낮에 음주 만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돌진해서 한 아이를 사망케 하고 3명의 아이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 예. 이 건에 대한 1심 1회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부인할 여지도 없었더니와 또 가해자도 모든 사실을 다 시인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피해자 어머니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악마도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면서 울분을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실 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사상인데 네. 관련해서 단속도 강화가 되죠? 네,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휴가철 7월, 8월 그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그리고 또 휴가철 대비해서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도 한다고 하고요. 예. 또 지역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음주 단속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홍보하다시피 알리다시피 하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도 걸리는 음주운전자도 문제이고 또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되고 적발된다.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적발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음주운전을 알려서 하기보다는 상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음주운전에 더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단속과 상관없이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겠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